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미책 김인호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봄이네요. 봄이네요? 네, 많이 따뜻해졌어요. 엄청 네, 따뜻해졌어요. 이제 봄이라는 게 좀 실감이 나는데 네. 이쌤 엊그제 캠핑 다녀오시잖아요. 네, 캠핑 다녀왔어요. 올해 첫 캠핑을 그 안성에 있는 서운산 자연휴양림에 다녀왔어요. 부러워요, 완전. 이제 어땠어요? 아니, 진짜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예. 파릇파릇 이제 새싹이 날 것 같은. 조만간 가면 이제 개구리를 보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봄처럼 네. 제목이 확 젊은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몽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네. 90년생. 네. 이 작가는 1990년대에 출생한 신입사원과 그 다음에 소비자를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해요. 네네. 그 내용들을 이제 담아서 이제 책으로 펼쳐낸 게 이제 90년생이 온다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브런치에서 연재가 됐던 맞아요, 내용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제5회 브런치북 프로젝트에서 구급 공무원 세대로 은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네.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나온 책이 바로 90년생이 온다입니다. 네, 지금 90년대생이면 지금 20대잖아요. 그쵸, 그쵸. 많은 기업에서는 90년대생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조직에 적응을 못하고 막 퇴사하는 비율도 많다고 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버릇도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참을성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왜 자꾸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고 함부로 하는 그런 언행들도 이해를 못하고 네네네. 서로 이게 좀 마찰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입장인데 그 안에 다양한 새 네 개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들의 어떤 그 충성심 하나로 회사에 온 몸을 그쵸, 바쳐서 그쵸. 일한 기성세대가 있었나 하면 또 지금 회사의 어떤 중심이 되고 있는 그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나타낸 X세대가 그쵸, X세대. 있었죠. 예. 그런가 하면 또 이 조직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그 디지털을 그 가미한 이 세대들이 밀레니엄 세대와 이 Z세대 90년대생들이 이제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그런 어떤 문화와 이제 생활 방식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한 것은 세대가 아니라 시대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 질문 드릴까요? 네네. 네. 혹시 바다가 들어가는 노래 제목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바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이제 연도 다 나와요. 저 바다에 누워. 예. 또 어떤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뭐 유피의 바다, 뭐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그 노래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맞아요, 그 맞아요. 이야기 또 하더라고요. 네네. 예. 하나 더 재밌네 이거. 커피 하면 어떤 노래 떠오르세요? 커피.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저 너무 올드한가? 네. 그런가 하면 또 요즘 세대의 이야기 커피 하면 또 아메리카노 10cm의 아메리카노. 좋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네네. 그러면 거짓말을 부른 가수는 G.O.D. G.O.D. 예.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왜 G.O.D야? 빅뱅인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예, 같은 그쵸. 노래 제목, 같은 가사를 생각하지만 또 시대가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보는 그리고 느꼈던 그리고 생활했던 방식들이 다 달라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오해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저성장 시대에 맞아서 본인의 어떤 생존 방식 그리고 행복의 방식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도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쵸. 어떻게 보면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평생 직장일 수도 없고 상시 구조조정이 요즘 네.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부모님이 야 이 학교 나와서 이렇게 이 회사 들어가면 이렇게 평생 먹고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회도 아닌 상황이죠. 네네. 왜냐하면 부모님도 지금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시니까
국가도 부모님도 그리고 회사도 책임져주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어떤 책임을 다 하는 시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해버린 시대에 적응하려는 선택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 작가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2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 예, 그쵸, 공사인 이유도 이렇게 안정되고 길게 오래가는 공무원들의 어떤 삶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제 예전에는 뭐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솔직히 사라진 지도 오래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도 안정적이고 길게 가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선호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조금 이게 시대적인 또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저희 세대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IMF를 직접 겪었던 세대잖아요. 그쵸, 그쵸. 저 역시 IMF 때문에 첫 직장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정이 가득하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회사가 없어지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그 다음에 모든 생활도 없어진다라는 걸 느꼈고 그때 당시 저희 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팀장님들은 가정이 있었거든요. 네네. 하루 아침에 갑자기 회사를 잃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회사가 없어지는 순간 나에 대한 일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흔들린다는 걸 그쵸, 그때 그쵸. 알게 된 그쵸, 거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나도 가정도 아니야. 회사가 온전해야 가정도 꾸려나갈 수 있고 나도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쵸, 그때. 그래서 어떤 일상과 회사의 삶이 구분되지 않게 살았던 맞아. 세대가 내가 기성세대였던 그쵸.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지금 시대에서는 그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더 많은 관심사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워라벨, 그렇죠, 워라벨. 요즘 네. 젊은 사람들도 그러지만 네. 요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정하고 일이 다 중요하다고 같이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자기가 갖춰야 할 어떤 그 자생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90년대생들의 온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이 90년생이 도대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알아야 데뷔를 할 거 알지 아니에요. 않나요?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